부등식의 대소 비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이 커요, 2가 커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죠. 이런 것들은 누가 큰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실수에서 x제곱, y제곱이 큰지, 2xy가 큰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경우는 제일 먼저 일단 뭘 해봐야 된다? 일단 빼봐라. 빼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xy는 이거 뭐지?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랑 똑같죠? 그러면 실수 빼기 실수의 제곱이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여기 실수 xy에 대해서. 그러면 뭘 할 수 있지? 누가 더 크다는 거? 요 왼쪽 게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두 식을 빼보면 그 뺀 식 자체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는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빼봅니다. 자, 뺐을 때 0보다 크다. 누가 크다? A가 B보다 크다. 뺐을 때 0보다 작다. 누가 크다? B가 A보다 크다. 뺐을 때 0이다. 어떻다? A랑 B랑 같다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그냥 빼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좋은데요. 뺄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절대값이 들어간 식이라든지 루트가 들어간 식은 빼도 누가 큰지 작은지 여전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네, 각각을 제곱한 거를 빼본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각각을 원래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고 해서 a가 b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는데 a, b가 둘 다 양수라면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곱과 제곱을 빼본 결과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똑같은 방식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또 제곱을 해서 뺐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세 번째, 일단 나누어 본다.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A랑 B랑 나누었는데 1보다 크다는 걸 알았어. 누가 크다는 거? B가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1보다 작다는 걸 알았어. A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1이 나왔어. 둘이가 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개념은 간단하지만 직접 문제 풀어보면 되게 어려운 게 이 부등식의 대소비교 문제입니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고고! 절대 부등식. 여러분, 등식에서 항등식 아시죠?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항등식. 예를 들어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이다. 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는 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은 같아요. 이런 거예요.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x에 어떤 실수를 집어넣든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적으로 성립한다. 무조건 성립한다. 해서 이 친구는 뭐라고 부른다? 절대부등식.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 시키면요. 야,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수를 했으니까.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더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따라서 ab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은 ab가 어떤 실수가 들어가든 상관없다. 근데 두 번째 거를 딱 보면 왠지 두 번째 거는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가 문자가 많을 때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했었지? 기억나? 차수가 낮은 걸 기준으로 내린 차수로 정리한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A를 기준으로 내린 차수로 정리할게요. 인수분해를 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B가 앞에 개수로 있고 B제곱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누가 필요하죠? 절반의 제곱인 4B제곱이 필요하고 내 마음대로 4B제곱을 더했으니 빼주고
원래 있었던 플러스 b제곱을 적고 나면 오잉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거는 4분의 3 b제곱이 됩니다. 아! 이렇게 바뀌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여기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하더라도 얘만 마이너스로 바뀌고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옵니다. 지금 요 세 번째는 A, B가 둘 다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 바로 뒤에 있는 산술기하 평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먼저 가져왔는데요. 어쨌든 A, B가 양수니까 루트 아니 양수, 따라서 허수는 아니고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는 그대로 쓰고요. 루트 A 루트 B도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그냥 합쳐서 루트 A B 쓸 수 있겠죠.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이 식은 이 식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산술기하 평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떤 거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다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평균, 이게 산술 평균이고, 둘이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는 나중에 등비수열을 배우면 확실히 더 알 수 있겠는데, 지금은 뭔가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는 기하 평균이라고 이름을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뭐가 성립해?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것보다는 요 두 번째 요식이지, 요식이 훨씬 더 많이 쓰이니까 요거를 꼭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왔죠? 나왔죠?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증명은 아까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여기에 부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추적해볼까? 아까 했던 거 루트 A 빼기 루트 B가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너무나도 당연한데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는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결국 A랑 B랑 같을 때 부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고, 다르면 무조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큽니다. 요게 이제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xy가 9일 때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묻습니다. 오잉, 어떻게 구하지? 알잖아. x 플러스 y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2루트 xy는 2루트 9고요. 와우, 6이네요.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6.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x 플러스 y가 4일 때 xy의 최대값은, 그런데 지금 쌤이 특별한 말을 안 했지만 결국 산술기하 평균은 일단 x랑 y랑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하니까 문제에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자, 곱하기가 일정할 때는 최소값을, 더하기의 최소값을 묻고요. 합이 일정할 때는 곱하기의 최대값을 묻는데 왜 그런지 바로 아실 거예요. 자, x 플러스 y는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은데 x 플러스 y가 4라며 4는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겠죠? 2는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결국 4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x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 4. 얘는 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너무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응용해서 해볼 수 있겠어? x가 0보다 클 때 x 플러스 x분의 9의 최소값, 여기에는 뭐 곱하기가 일정하다든지 그런 말이 없죠. 없지만 이게 서로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뭔가 x가 날아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x 플러스 x분의 9가 뭐보다 크거나 같지?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9. 와우, 날아가죠? 6.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x가 1보다 클 때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9의 최소값. 이것만 냈다 하면 많은 친구들이 어떡하지? 여러분도 잠깐 영상을 멈추고 어떡하지 생각해보고 풀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 줄 아는 사람은 바로 푸셔도 되고요. 자, 풀고 오셨나요?
자, 여러분, 얘는 x가 1보다 크고 뭔가 둘이 곱했을 때 이것처럼 날아가지 않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x 어떻게 빼기를 이렇게 딱 쓰는 거지. 그리고 x 빼기 1분의 9를 쓴 다음에 내 마음대로 뺐으니 더하기 1을 해주면 쌤 되는 거 맞죠? 그럼 얘의 최소값 아까랑 같은 이유잖아. 얘의 최소값 x가 1보다 크다 했으니 이 자체는 양수가 되고 이거의 최소값은 좀 전에 했잖아요. 6이죠? 거기다 1을 더한 값 얼마? 7이다. 그리고 산술기하평균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복잡한 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문제 풀이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은 이게 교과서에 내용은 없지만 뒤에 연습 문제나 중단원 대단원 문제 있는 경우도 있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반드시 학교 선생님이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설명하셨으면 공부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얘도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저거를 잘못 쓰는 것 같은데. 뭐 잘못 써도 맞다고 봐도 되겠죠. 결국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얘를 말하는 거지. 얘. 따로따로 제곱한 걸 더한 거와 따로따로 제곱한 걸 더한 것은 합쳐서 전체 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자,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 잘 모르겠죠. 아까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둘을 무조건 빼본다. 일단 전개부터 할게요.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빼기 얘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빼기 바로 제곱할게요.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x by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오! a제곱 x제곱 날라가고 b제곱 y제곱 날라가서 남는 거는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by만 남는데 과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크거나 같죠. 얘 순서 좀 바꿔서 적을게요. bx 아니, 그대로 적을까? 아니 바꿀게요. bx 그대로 적을게. 너희 헷갈릴 수 있으니까 ay 빼기 bx의 제곱이 얘랑 똑같거든요.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성립하는데 코시와 슈바르츠가 합작해서 만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는 어떤 게 나온다고? 뭐 어떻게 나오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 3이고 3일 때 x 플러스 y의 제곱에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런 거 이제 이렇게만 주면 이게 코시 슈바르츠인가 라는 생각도 안 들죠? 이 안에 뭐 있다? 1 있는 거 보이세요? 1. 따라서 얘는 어떻게씩 세울 수 있지?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x 플러스 y 전체 제곱보다. 그래서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얼마? 3이 돼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뭐 6보다 작거나 같아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루트 6, x 플러스 y 최소값은 마이너스. 얘는 뭐 양수다 이런 조건 필요 없어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그냥 모든 실수 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제 A와 B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숨겨 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